정치평론가 서영석과 김용민 PD의 정치 토크. 올겨울 사랑하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사람과 이 노래를 들어보세요. 인디 뮤지션 카브가 노래합니다. 천사의 시. 카브의 러브 발라드 사랑의 시. 각종 음원 사이트에서 CARVE 카브를 검색하세요. 국민TV 라디오 청취자분들을 위한 대한민국 최고의 민간 싱크탱크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특별 이벤트. 12월 31일까지 경제시평의 1년 구독 회원이 되시면 부동산 보고서 6부를 보실 수 있는 3만 포인트를 적립해드립니다. 031-908-0172 검색창에 김광수 경제연구소를 검색하세요. 사흘만 하늘나라에 다녀올 수 있다면 첫째 날은 세종대왕님께 감사의 큰절을 올리겠다. 둘째 날엔 김구 선생님께 뜨거운 술을 한잔 올리고 싶다. 그리고 셋째 날엔 청산하지 못한 우리의 아픈 역사, 친일파들을 꼭 처단하고 오리라. 단언컨대 우리 라이프 상주는 민족 정기를 일컫는 상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입하신 해비시 프로를 국민TV에 후원하겠습니다. 가입하실 때 국민TV에 후원해달라고 말씀해주세요. 1600-3267 앞뒤가 다른 1600-3267 우리 라이프 상조 홍대리였습니다. 네, 전국에 계신 또 전 세계에 계신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의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예. 철도 노조의 파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주일 지나서 이제 열흘째 되는 시점까지 이루고 있는데 말이죠. 예. 이 철도 노조의 파업을 비난하는 분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네. 정부가 민영화 안 하겠다는데 네. 왜 정부를 못 믿느냐? 믿을 놈을 믿어야지. 믿을 놈을 믿어야지.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아니 지금까지 거짓말이 더 많았습니까? 참말이 더 많았습니까? 믿지 못할 사람들, 네. 믿지 못할 사람들을 못 믿겠다는 것도 왜 그게 비난의 대상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제 철도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 예. 라는 그 박근혜 대통령의 변명이 예. 실효성을 가지려면은 예. 이른바 수소발 KTX를 자회사로 만들어서 네. 경쟁 체제를 만들겠다는 예. 그 말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근데 자회사를 만들어서 경쟁 체제를 만든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고 네. 이 철도라는 게 사실은 경쟁 체제를 만들려면은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거라면은 뭐 말은 안 되지만 예. 가능은 하죠. 네. 경부선을 갖다가 하는 것과 예. 호남선을 갖다가 하는 회사를 두 회사를 만들어서 경쟁 체제를 한다든지 예. 뭐 이런 거라면 또 혹시 몰라도 예. 이거는 제일 철도공사 중에서 코레일 중에서 장사 잘 되는 KTX. 네. KTX 중에서도 사실 KTX도 싸지 않습니다. 예. 거의 과거 항공기 버금가는 그런 돈 들지 않습니까? 예. 비싸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한단 말이에요. 예. KTX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자회사 만들는 게 수소 아닙니까? 예. 수소라는 건 강남권을 갖다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강남 계신 분들이 앞으로 서울역이 아니라 수서가 가지고 수소로 가서 탈수 타는 있어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은 코레일의 가장 알짜를 빼가지고 예. 자회사를 만들겠다는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코레일에게 손해를 입히는 거예요. 그렇죠. 경쟁체제를 만들려면 공정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예. 제일 알짜를 빼가지고 경쟁체제를 만든다. 예. 그것도 자회사를. 예. 그 자회사에는 외부 자본이 막 들어올 수 있도록 해놓고 예. 정관만 고치면은 예. 그치 헌법도 고치는 판인데 박정희는 헌법을 고쳐가지고 유신헌법 만든 것 아닙니까? 예. 그런 판인데 정관만 고치면 언제든지 민간 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자회사를 만들면서 민영화가 아니다. 예. 민영화가 아니라 엄격하게 얘기하면 우리 최동석 이사가 설명했던 대로 사형화죠. 사형화. 사형합니다. 예. 아니라고 하면 말이 돼야지. 우선 네. 말이 안 되잖아요. 수소발 KTX 자회사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코레일이 지금 모든 KTX 노선에 대한 그런 독점적 경영권을 갖고 있죠.
그래서 KTX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다 코레일 겁니다. 자, 그런데 수서에서 출발하는 KTX를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다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KTX인데 수서에서 출발하는 KTX는 수서로 해가지고 용인 수원으로 해가지고 평택에서 만나는 겁니다. 신설 노선이 그렇습니다. 자, 그 이쪽 서울에서 출발을 하되 강남에서 출발하는 고객들을 위해서 만드는 게 수서발 KTX인데 이걸 코레일이 갖는 게 아니라 코레일 자회사가 갖는다는 겁니다. 아니 그게 무슨 자회사가 갖는 게 무슨 경쟁 체제예요. 그러니까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자, 그리고 게다가 또 이게 왜 민영화와 연관이 되냐면은 그 KTX 수서발 KTX 자회사의 지분 구조를 보니까 40%는 코레일 거고 50% 이상은 연기금 같은 이런 기금이더군요. 근데 연기금이 뭐하러 여기다 투자하겠어요? 돈이 될 것 같으니까 투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돈이 안 된다든지 뭐 또 다른 이유로 해가지고 연기금이 이 지분을 판다? 민간이 먹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민간이 먹는다면 이게 민영화가 되는 거예요. 아니 이제 그뿐만이 아니고 이 구조 계획은 진짜 위험한 겁니다. 예. 자, 그 코레일의 알짜 흑자 노선을 빼서 자회사를 만들면은 코레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손해가 더 가중될 것 아닙니까? 예. 코레일은 지금도 17조 원 이상의 예. 재정 적자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예. 부채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예. 자, 거기에 알짜 노선을 빼버리면은 부채는 계속 더 늘어나고 적자는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겠어요? 네. 그러면은 다시 이거 뭐 저기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철도 노동자들을 다 잘라버리고 비정규직을 저기 쓴다든지. 예. 왜냐면은 경영 효율을 하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예. 한다든지. 아니면은 저 지방에 적자 노선들 예. 폐지를 한다든지. 예. 아니면은 자 이거 도저히 우리가 못한다. 이거 민간에 매각하자. 네. 이런 얘기들. 오늘 그 한겨레 신문 일면 기사 그거 아닙니까? 적자 노선, 돈 안 되는 노선. 이거는 그냥 정부와 코레일이 손떼기로 합의를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를 그럼 민간에다가 판다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없애든지. 이게 민영화지 그럼 뭐가 민영화예요? 그럼 도대체. 해서 이게 문제가 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니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면은 말 되는 얘기를 해야지. 네. 제일 알짜 노선을 빼가지고 그것도 자회사 형태로 만들어서 네. 그거를 코레일에서 전화가 왔습니까? 닥치라고? 그게 아니고 예 다른 데서 전화 와서 방송 중입니다. 미안합니다. 예. 예. 예, 뭐. 생방송에 예. 출연하셨습니다. 누구예요, 전화로 누구? 남아. 아 우리 서화숙 그 저기 선임 기자의 예. 책이 나오는데 예. 그 출판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예. 보니까 서화숙 출판사라고 돼 있더라고요. 예. 예. 하여간. 갑자기. 예. 자, 이 정부와 코레일이 적자 노선에서 손떼기로 원론적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뭐, 경의선이나 정선선 이거 없애기로, 양측이 합의를 보았다. 정부와 코레일이 합의를 봤다. 이런 겁니다. 이제 철도는 참 복잡한 그 역학이 작동을 하는데요. 이게 공공성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적게 이용을 하지만은 예. 그걸 꼭 없애야 되느냐? 없애면은 타격을 입는 분들이 있는데 그 타격 입는 분들이 이 사회적 약자이거나 이런 분들일 경우. 예,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참 고도의 정치적 판단의 문제가 개입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데 대해서 가차없이 잘라버리겠다. 그러면은 진짜로 철도를 민간에서 만들어서 저기 돈 되는 데는 비싸게 받고 예. 가난뱅이들은 뭐 완행 타고 다니도록 하는 게 낫지. 뭐 하려고 그럼 철도를 갖다가 공공성을 강조를 하는 겁니까? 이게 철도라는 것이 갖고 있는 그 공공성이라는 것은 예. 아주 뿌리 깊은 것이고 예.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가치는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또 철도 공공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안전 때문입니다. 안전. 안전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돈이 많이 들어가지요. 뭐 그런데 잘해야 본전입니다. 뭐 안전하다고 해서 박수 쉽게 받지 않습니다. 그건 너무나 예, 당연한 거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으면은 몽둥이로 맴매하죠. 잘 보이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이게 철도가 영리를 추구하면은 안전에 들어가는 돈이 아깝단 말이야. 그 영국 철도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적게 드리려고 가급적. 그래서 대충 시설 이 관리를 한다든지 안전 관리를 한다든지 이러다가 사고가 나거든요. 그렇죠. 이 철도에 영국의 그 철도 민영화 예. 배처의 공약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한 결과 수십 년이 지났는데요. 예. 이게
요금은 천문학적으로 오르고 예. 그리고 시설 관리는 개판으로 되고 네. 그야말로 최악의 상태로 가 있죠. 지금 뭐 예. 영국 철도 영국에 이민 가가지고 이민 갔거나 혹은 현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얼마나 원성이 자자합니까? 예. 거기에 비해서 한국 철도는 이게 의료보험도 역시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미국은 의료보험 제대로 안 돼가지고 오히려 미국에서 잘못하면은 한국 잘못되면 한국 와가지고 치료를 받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 치료차 여행 오는 분들을 위해서 의료 영리화하자. 또 이 공리를 하고 있는 인간들이 있어요. 이거 참, 이 장사꾼들 정말. 장사꾼이 정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큰일 나요! 이명박이는 장사꾼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박근혜는 장사꾼도 아니잖아요. 그게 뭘 몰라서 그런 것 같아. 한마디로. 정치꾼이 장사를 하는 거라고 봐야 되나? 정치꾼이. 아니, 지금 영국 철도가 어느 정도냐면요. 네. 천안아산에서 동대구까지 3만 원 되나요? 요금이? 막 그쯤 될 겁니다. 천안아산에서 동대구까지 한 3, 4만 원 될 KTX로.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영국에서는 얼마냐? 민영화된 영국에서는 이게 25만 원쯤 된다는 겁니다. 야, 25만 원. 걸어다니는 비행기 타고 다니는 게 낫겠다. 걸어다니는 게 낫지. 야, 25만 원. 예. 당장 만약에 민영화되면은 뭐 조금은 좀 서비스도 좀 개선하고 서비스 차원에서 예. 조금은 좀 더 내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는 영리를 추구하는 건데. 예. 지난번에 그 연예계에서 활동하시는 어떤 지인을 만났는데 그분 말씀이 민영화 이거 먹힌다. 사람들끼리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 철도 민영화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물밑의 민심은요, 이 철도 민영화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철도 노조에 대해서 비난하는 데는 조중동밖에 없어요. 새누리당하고. 아, 그래요? 예. 조중동이 비난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잘 안 예. 보니까. 예. 자, 그래서. 조간버리핑 하려면 열심히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철도 민영화와 관련한 부분은 뭐 마치 미국산 쇠고기 문제처럼 국민들에게 민감하게 다가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 예. 제가 이 단골로 가는 미용실이 있습니다. 네. 옛날부터 가가지고 공덕동에 있는데, 어제도 글로 갔었는데, 예. 머리를 깎고 염색하러 갔어요. 예. 근데 이제 머리 깎아주는 그 아주머니가 경상도 그것도 대구 사람입니다. 예. 근데 마침 TV에서 뭐 뉴스가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민영화는 절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박근혜는 잘하고 있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야, 그때 마침 민영화는 절대 안 한다는 그 박근혜 대통령의 얘기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하여튼 뭐 박근혜는 잘하고 있다. 예. 라는 것은 이제 관제 언론의 피해라고 보이지만은 그런 사람마저 민영화는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바닥 민심은 민영화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사형화가 되면은 요금이 오르고 결국은 있는 놈만 좋아지지 예. 없는 사람들은 더 불편해진다. 예. 라는 공감대는 바닥에 형성돼 있다. 이렇게 예.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말이죠. 네. 우리의 최연희 사장. 이 사람. 정말 봉창두들이더만요, 보니까. 네. 지난 일요일인가 담화문을 냈는데. 정말 기가 막힌 담화문이었죠. 이거 완전 사람 염장질도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은 안녕치 못하다. 아니, 지금 안녕들 하십니까? 이 열풍이 자기 때문에 발생한 건데. 유체이탈 화법이에요. 이걸 희화화하고 있어요. 지금 물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분노의 민심을 희화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천 명을 찌개질시킨데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이런 전세 세계의 어머니들을 갖다 모욕시키는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머니의 마음으로 호적을 팠어? 야, 정말 참. 참, 그 어머니, 참, 무슨 어머니인지 모르겠지만은. 아니, 근데 자기가 직접 쓸까요? 그 담화문을? 그렇진 않을 텐데. 그래서 옛날에 이명박이 뒷동산에 올라가서 반성했다는, 자꾸 반성했다는 얘기는 누가 써줬느냐? 김두. 중앙일보 논설위원 출신. 그분이 원래 공무원 출신이었죠? 예, 국무총리실에 있는 공무원이었는데. 예, 공무원들이 이제 기자들에게는 을이고, 기자들이 또 갑이다 보니, 그 시절만 하더라도. 열받아가지고, 시험 쳐가지고 중앙일보 입사했으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공무원 때려치고 나도 갑이 돼보겠다 해가지고 중앙일보 시험 쳐서 기자가 된 사람이. 그런 얘기야. 김두 씨. 네. 같이 출입했거든. 근데 총리실에 출입했거든. 그럼 전에는 어디에 소속된 공무원이었습니까? 그건 내 자신이 안 물어봤는데. 네.
여하튼 뭐 총리실 근처에 있었던 그 기억이 나요. 예. 본인한테 정확하게 뭐 전화 걸어서 물어보면 되는데 아마 깜빵 갔다가 나왔을 걸. 지금 예. 와야지 모르겠네. 근데 그거가 이제 일종의 어떤 그 당시에 굉장한 그 화제가 됐었어요. 뭐 청와대 뒷산에 올라서 아침 이슬을 들으며 뭐 자기가 반성했다느니 뭐 이런 말. 제가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많이 얘기했습니다. 청와대 뒷산까지 광화문 내거리 거기서 이제 그 아침 이슬을 단체로 부른 거 아닙니까? 한 10만 넘는 한 10만이 뭡니까? 거의 100만에 이르는 그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아침 이슬을 불렀다는 건데 100만이 모였다 하더라도요. 청와대까지가 직선거리로 2km가 넘습니다. 도심 중에 도심 아닙니까? 대한민국 최고 도심이 바로 광화문 아닙니까? 네. 청와대까지 아침 이슬 노랫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써준 사람은 들었겠지. 예. 텔레비를 통해서. 예. 그런데 뒷동산에 올라가서 텔레비를 봤다는 것도 아니고, 예, 만약에 진짜 그 아침 이슬을 들으려면요. 제가 음향 전문가하고 같이 좀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시뮬레이션까지 해봤어? 예. 그래서 이제 그 아침 이슬이 다 함께 합창되는 그 현장에서 예. 스피커를 청와대 방향으로 돌려놔야 돼요. 그리고 빵빵하게 틀어야 된다는 거죠. 그 주변에 모이는 사람들 귓구멍이 다 터지도록 해야 되지만 그렇게 안 했죠. 그래서 스피커는 그 반대 방향. 그러니까. 조선일보 저기 서울시청 방향으로 돌아섰고. 아니, 뭐 복잡하게 얘기하지 마. 거기까지 안 가, 절대. 그게 뭐 실제로 못 들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아침 이슬 뒷동산에 들었다 개뻥이야. 개뻥이야 예. 얘기 아니야. 예, 이런 김구가 뻥을 써준 거를 그대로 읽은 거지. 이렇게 이 반성하는 자리에 나와서도 뻥을 치는 이 정부를 믿으라고? 그러니까. 못 믿어. 믿을 걸 믿어야지. 예. 아니, 저기 박근혜가 대선 전에 공약했던 거 지금 이루어진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야, 진짜 오늘 저기 시사인 보니까 먼지가 되어 날아간 복지라는 기사를 읽어보니까 예. 박근혜가 당선된 지 1년 동안 호언장담했던 복지 공약 예. 전부 다 뻥이에요. 전부 다. 전부 다 뻥. 오케이. 그 야. 부분은 광고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남성 여러분, 값비싼 옷을 입어도 폼이 안 나고 운동할 시간은 없으시다고요? 늘어진 뱃살과 튀어나온 가슴살 때문에 고민이십니까? 입는 순간 경험하시게 될 서프라이즈! 바디뷰 프리미엄은 고가의 스포츠웨어에 쓰이는 아쿠아엑스 원사를 사용. 최첨단 공법으로 탁월한 보정력과 신축성, 가공할 흡수력을 겸비했습니다. 우와, 정말 신기해요. 늘어진 가슴이 근육처럼 탄탄해지고 올챙이 같았던 뱃살도 올라보게 들어간대요. 바디뷰 대단합니다. 입는 순간 몸짱이 되는 남자 보정 속옷 바디뷰. 포털 검색창에 바디뷰를 검색해보세요. 구매하실 때 배송 메시지에 국민TV라고 적어주시면 고가의 사은품을 드립니다. 학교 폭력 예방 앱 스마트 보디가드. 스마트폰 왕따 문자 등 사이버 학교 폭력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학교 폭력은 언제나 욕설, 모욕, 협박과 같은 폭력 문자를 동반합니다. 그런 학교 폭력 문자만을 감지하여 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학교 폭력 예방 전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먼저 무료 이용해 보세요. 네, 서 이사님. 네. 복지 이야기 계속해보죠. 복지 약속. 복지가 아니라 공약이지, 공약. 복지 공약 약속. 복지 공약. 네, 박지 공약. 박쥐 공약. 예. 자, 이 사기꾼의 특징이 뭡니까? 그럴듯하게. 그렇지. 되기 전에는. 예. 그럴듯하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되고 나면. 그리고 또 사기꾼의 특징 중에 핵심은 이겁니다. 나는 거짓말 안 한다. 절대 거짓말 안 한다. 특히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가 그런 말을 했죠.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아예 공약에서 뺐다. 그러니까 이명박이가 나는 거짓말 안 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야. 예,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가운 정직. 그 얘기나 나는 그런- 지키지 못할 공약을 뺀다는 박근혜 얘기나. 그래서 실은 이 안철수 후보가 진심 캠프라고 해서 만들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내부에서 말들이 많았습니다. 네. 예. 아니 진심은 뭐 정치를 하면서 보여주면 되는 건데 진심을 표방하는 것 자체가 네. 진심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될 소지가 있다라면서 내부에서 진심 캠프라는 표현은 쓰지 말자 이런 얘기가 있었대요. 이거 참 네. 굉장히 노련한 분석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정직을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신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일단 의심해봐야 돼요. 그 정직하고 신뢰는 기본이지. 그렇죠. 그걸 뭐 강조할 필요가 뭐 있어. 예. 그래서 이제 사기꾼의 특징이 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 되기 전에 약속들에서 이제 나오는데요. 2009년 5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스탠퍼드 대학 초청 강연을 갑니다. 예. 거기서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예.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이거 I have a dream. 그 마틴 루터 킹 박사의 얘기였거든요. 예.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정부는 공동체에서 소외된 경제적 약자를 확실히 보듬어야 합니다. 단순히 약자를 도와주자는 게 아니라 각자가 저마다의 소재를 바탕으로 GDP 창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노가리를 깠어요. 네. 이거를 이념적으로 꼽고자면 중도 좌파쯤 되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로부터 5개월 뒤, 이 2009년이죠. 그러니까 예. 대통령 되기 한 3년 전입니다. 예. 10월 26일 아버지 박정희의 추도식에서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아버지의 꿈은 복지국가였다. 그리고 후보가 되면서 오히려 대선 운동 때는 문재인을 찜쪄먹는 복지공약을 내세웠죠. 네. 야, 이랬던 사람이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 1년이 딱 지났습니다. 제일 먼저 나받은 게 아시죠? 예. 기초연금. 예. 노인들을 상대로 한 사기였죠. 예.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을 주겠다. 엄밀히 이야기하면은 박근혜 공약에서도 네. 드러난 문건만 보면은 새빨간 거짓말은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 말은 새빨간 거짓말을 했어.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을 준다는 식으로 인식을 시켰어요. 또 그렇게 언론들은 보도를 했습니다. 네. 아니, 정말 정직하려 했다면은 네. 새누리당은 그거 좀 설명을 더 드려야 됩니다. 이거 따지고 보면은 여러분들이 좀 더 손해 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들 불리합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직한 건데 당신은 아무 소리 안 했다가 그냥 무조건 다 20만 원 준다. 그런 식으로 인식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소리도 안 한 거. 이게 바로 기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사짜 기짜 복지 공약이었죠. 예.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4대 중증질환 무상의료.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지금까지 이 많은 원성을 사왔던 것이 비급여 부분이라는 게 있는데요. 간병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비. 이게 보험이 적용이 안 됐거든요. 예. 이거를 100% 다 국가가 부담하겠다고 사기를 쳤습니다. 근데 당선되자마자 싹 다 바꿨어요. 이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만 해주고 사실은 건강보험이 적용 안 되는 이 부분을 해줘야 되는데 그건 안 해준다고 싹 발을 뺐습니다. 예. 무상교육, 초등학교 돌봄교실, 고교 무상교육, 대학생 반값 등록금 모조리 다 사기로 판명이 났죠. 대학생 반값 등록금 사기 이거 진짜 희대의 사기입니다. 대학생들 진짜 만약에 박근혜 찍은 사람들 있다면 진짜 땅을 치고 통곡해야 돼요. 왜? 이명박이한테 한번 쏘았거든. 예. 근데 박근혜한테 또 속은 거예요. 예. 이게 근데 자기는 꼭 지키겠다. 한 번 쏘으면은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동일한 정권에게 두 번 쏘는다면은 그건 진짜 병신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등신이라고 하십시오. 예, 맞아. 병신이라고 하면 안 된다. 취소, 편집. 예. 등신입니다. 예. 네. 그래서 보다 못한 새누리당의 청년 비례대표 의원인 김상민 의원이 당 지도부 보고 반값 등록금 약속 지키라고. 이거 무슨 개 코미디예요. 솔직한 얘기로. 이 김상민 의원의 이런 발언을 두고 아마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청년 비례대표. 야당만 문제인 줄 알았더니. 여당도 문제구나. 여당도 문제다. 안 그래도 청년 비례대표 그게 장하나 의원 때문에 그 여당에서 청년 비례대표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나오고 심지어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청년 비례대표 없애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왔나 봐요. 아니,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나왔나 봐요.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잘하는 김광진 장하나 의원 보면은 이거 정말 이거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참 참신한 방안이다. 네, 그래가지고 또 그 젊은 애들 말 제대로 못한다고 그 조선일보 이런 데서 김광진 의원도 얼마나 조였습니까? 근데 김광진 해보니까 국방위에서 완전히 김광진 의원밖에 안 보이더만. 군 사이버 사령부의 선거 개입을 들춰냈으니 그게 불편한 거지. 그리고 장하나 의원 그 선거 불복 이 민심을 대변하니까 그게 불편한 거지. 장하나 의원 나는 잘 몰랐는데 나이도 뭐 36이면 진짜 나이도 어리지. 내보다 20살이나 밑이에요. 근데 아니 36 아니 지금 누구야? 백선엽은 육군 참모총장을 언제 했어요? 20대 했죠. 20대. 아니 36이 글쎄 나이는 내 어리다고 폄하하자는 게 아니고 알고 보니까
국회의원 돼가지고 입법 발의한 거 보니까 1등이더만. 그렇지. 몇백 건을 했어요. 뭐 많이 한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은 그게 그만큼 열심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뭐냐면은 예. 전 확실히 느낍니다. 예전에 제가 애비나 딸이나라고 이제 글을 썼지 않습니까? 예. 그 말에 막말이다 이런 식으로 덧칠을 했는데 예. 진짜 불편했던 건 다른 부분에 있었어요. 뭐였죠? 제가 했거든요. 부정선거로 당선된 것들이 예. 창피한 줄도 모르고 예.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게 불편했던 거야. 그렇지. 그리고 장하나의 선거 불복 그 자체가 불편한 거지. 네. 그리고 김광진의 그 군사이버사령부 선거 개입 들춰낸 거 이게 불편한 거야. 그러니까 그걸 갖고 뭐라고 할 수도 없으니까 다른 걸 가지고 나이 어리다 이런 거 갖고 시비 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진짜 불편한 부분은 따로 있어요. 그럼요. 예. 그 유시민 그 장관이 노무현 재단 송년회에 가가지고 예. 장성택 채행이나 이석기 사건이나 본질 면에서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에 대해서 또 수구 언론들 관제 언론들이 털고 일어나가지고 온갖 욕설을 퍼붓고 있는데 예. 그것도 결국은 박근혜가 결국은 유신의 예. 후예로서 예. 북한의 김정일 유일 백두 혈통이라고 했나? 예. 백두 혈통하고 다른 게 뭐냐? 이런 부분들이 아마 기분이 나빠서. 그게 불편한 거지. 그렇죠. 불편한 건 따로 있어. 그러니까 보면은. 항상 얘기하는 걸 보면은 예. 본질이 달라. 예. 자, 작년에 제가 분에 넘치게 또 이 수구 언론과 수구 정당에게 공격을 당했는데 그 김용민의 8년 전 막말이 불편한 게 아니라 진짜 불편한 거는 낙곰수가 나와서 여기저기 휘젓고 다니는 거. 그게 불편한 거야. 이명박 그냥 우습게 만들고 박근혜에게 실질적인 그런 위협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말하자면은 물론 제가 이제 8년 전에 한 말은 잘못된 말이긴 하지만 뭐 잘못? 예. 하여간 했나? 난 별론데. 기본적으로 하여간 이 여권에게 적이라고 판단되면서 집중 포화를 맞는 사람들을 보면은 진짜 그들에게 불편한 부분은 따로 있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면 그 얘기는 정확합니다. 쪽팔리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지. 예. 숨기고 예. 다른 건수를 잡아서 예. 조집니다. 예. 자, 이런 하여간 장하나 의원 또 김광진 의원의 이런 아주 이 선전 고군분투 이걸 보면서 청년 대표가 더 늘어야 된다. 이 나이 먹은 사람들 중에도 나이는 먹었지만 정신이 젊은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하지만 나이와 함께 이렇게 정신마저 피폐해가는 김기춘 같은 사람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연륜이 더해갈수록 선수를 더해갈수록 정치인들이 점점 그 정치물에 젖기 마련이죠. 장하나 의원, 김광진 의원 같은 또 김상민 의원도 쳐주죠. 이런 의원들이 계속 이렇게 이 국회에서 두각을 드러낼 때 우리 정치의 변화의 그런 가능성 기대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청년 비례대표를 짓밟고 난리야? 청년 비례대표를 짓밟으려는 그런 움직임이 지금 여야에 다 있는데 그거 예. 절대 막아야 됩니다. 예. 사실 그 민주당 청년 비례대표를 2명으로 했나요? 김광진, 장하나 2명밖에 없나? 여하튼 그렇게 저기 통합진보당인 김재현 의원. 김재현 있고 여하튼 이제 그렇게 됐던 게 그때 민주통합당의 그 이른바 뭐였죠? 거기가 그 문성건 예. 대표 쪽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해가지고 됐던 것이거든요. 예. 근데 사실 비례대표 중에서 한 2명 정도를 청년이 갖고 간다면은 그 포션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세력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예. 어떻게든 틈만 나면은 청년 비례대표 없애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야 파이가 넓어지니까. 그렇죠. 이런 인간들이 정치권에 들어가면은 물을 흘립니다. 그렇죠. 그게 새누리당이 어떻게 되든 별로 관심은 없는데 민주당에서 그딴 얘기가 나오니까 이 장하나 오히려 김광진 의원 같은 사람들을 보면은 청년 비례대표를 지금 늘려야 될 판에 예. 줄이자, 없애자 하는 얘기가 나온다면 그건 세작입니다. 세작. 예. 자, 그러니까 이런 무슨 얘기가 다 여기까지 왔죠? 네. 좀 산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 자, 복지공약. 복지공약 얘기하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복지공약 결국에는 대부분 다 허위 공약으로 드러났다. 불과 1년 만에 몇 년 해보다가 안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라 애초부터 의지가 없었던 걸로 볼 수밖에 없는 이런 공약 뒤집기. 아니 이제 박근혜 1년을 이제 보면은 예. 진짜 이 정권이
어떻게 굴러갈지 앞으로도 참 걱정이 많이 돼요. 사실 박근혜 정권 1년은 지지도도 높은 편이었고 그 수많은 실정에도 불구하고 박근혜가 지향했던 자기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경제민주화 복지, 우파가 사실은 경제민주화 복지를 하면 제일 잘 됩니다. 예. 왜냐하면은 경제민주화 복지는 좌파의 전유물이었는데 예. 그걸 우파가 끌어들여와서 자기 것으로 만들면은 아무래도 저항이 적잖아요. 특히 김영삼 대통령 때 이를테면 재산 공개를 한다든지 금융실명제. 네. 그냥 큰 저항 없이 잘 됐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계획을 할 수 있는 좋은 조건, 사실 거꾸로 문재인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계획을 하려고 하면은 국회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온갖 딴지를 걸어가지고 1년 내내 시끄러웠을 겁니다. 그렇죠. 예. 박근혜 정권 그런 문제 전혀 없이 자기가 공약했던 경제민주화 복지, 최소한 완전 사기로 하지는 않고 한계 속에서도 어느 정도 노력을 했다면은 지지도도 높아지고 그리고 실제 국민 살림살이도 좋아지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거꾸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정선거에 대해서 대처를 잘못한 거죠.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예요. 모든 것들은 거기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나는 진짜 박근혜 대통령이 결정적인 뭔가 취약점을 갖고 있지 않느냐라고 의심을 하는 거예요. 사실 집권 초반부에 국정원 대선 개입은 부적절한 일이고 그것은 지난 정권의 일이었다. 그 수혜를 내가 받으려고 하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수혜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반성한다. 국민에게 사과한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국정원을 개혁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국가기관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을 국회에서 입법화 했다면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박근혜 정권 탄탄대로로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첫 단추를 나는 관계없다. 내가 댓글 때문에 대통령이 된 것처럼 보이느냐. 나는 모른다. 나는 혜택을 입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함으로써 그 거짓말에 맞춰서 하려니까 최동욱도 찍어내고 윤석열도 찍어내고 그리고 최동욱 신상정보를 빼내기 위해서 청와대에서 개입을 하고 그 개입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또 다른 놈을 갖다가 은폐하고 공작하고 1년 내내 그러다가 지금 온 것 아닙니까? 이제 거기 드디어 들통이 날 직전에 와 있어가지고 그래도 이명박 때는 정동성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쇠고기 촛불이 겨울이 되면서 사과를 들었고 그 이후에는 이명박의 온갖 실정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촛불이 타오르지 않았습니다만은 박근혜 정권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정권 정통성 문제, 부정선거, 불법 부정선거 그것 때문에 당선된 대통령 이 굴레가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회피하고 숨기고 가리고 은폐하고 왜곡해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인데 그걸 모르고 그렇게 오다가 이제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너기 직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이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할 가능성 이제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없죠. 그리고 이미 늦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는 백척간두의 대립 지루한 대립 이거 말고는 없는 겁니까? 그렇죠. 여하튼 물론 이 대립은 이 국면을 바꾸기 위해서 또 종북몰이를 한다든지 누구 그 소용없어요. 빤스를 벗긴다든지 나는 내 시간이다. 최동욱 빤스를 벗겼지 않습니까? 아니 최동욱 빤스를 벗긴 거는 이제 지나간 일이고 이제는 이정현 빤스를 벗어야 되겠네. 참나. 아니 그러니까 무슨 하여튼 국면 바꾸기 위해서 하여튼 온갖 형태로 수작과 이 작전을 쓸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말이죠. 자, 이게 아까도 내가 얘기를 하다가 잠깐 중단을 했습니다만은 자, 이제 지금 겨울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촛불은 아직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놀랍습니다. 지금 이 음동설 안에 수천 명 어떨 때는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철도노조법 보통 국민의 시민의 발을 묶는 이제를 하는 그 수구 언론들의 프레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넘어갔었는데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아니 며칠 불편한 게 민영화돼가지고 철도가 오르는 것보다 더 낫다. 시민들에게 불편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불과 1시간, 2시간인데 참을 수 있다. 철도파업 지지한다. 지금 분위기가 달라요. 수구 언론들, 관제 관영 방송들, 홍위병 언론들이 이걸 어떻게든
국민 전환의 계기를 삼기 위해서 총공세를 펼치고 있지만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민영화에 대한 여론은 돌리기가 힘든 상태입니다. KTX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건과 관련해서 민영화 전초 단계다라고 본 의견, 그리고 철도 노조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과도하다, 이런 의견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JTBC가 시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습니다. 이거 보면은 과거 같으면 그러지 않았어요. 자, 이러다가 JTBC 허가 취소하는 거 아니야? 또 보니까 중앙일보가 어. 보수색을 더 강화하더만요. 보니까. 아, JTBC가 그러니까. 예, 수구색을 더 강화하더만요. 아, 그렇게 예. 해서 반가야겠다. 이게 참 신문 방송 겸용이 참 이게 좋네. 그러니까 방송은 져지고 신문은 빨아주고. 야, 참. 그러니까 이 민영화의 피해가 이런 데서 나타나는 겁니다. 예. 민영 언론의 피해지. 그 멋진 인생님이 지금 게시판에 막 올리신 글이 있습니다. 네. 공약을 쉽게 깰 수 있는 것은 부정선거로 당선됐기 때문입니다. 만약 정당하게 51% 이상을 얻었다면은 지지자들 눈치가 보일 텐데 득표율 자체가 위조라는 사실을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는 거지요. 쉽게 공약 파기하는 것은 개표 부정도 의심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분위기가 개월에서 끊기지 않는다. 이게 이제 초점인데요. 네. 철도 파업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도 어떤 관제 언론들의 그 왜곡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있고 JTBC 여론조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그다음에 대학생들이 사실상 오프라인 대자보 붐으로 예. 업되고 있고 예. 심지어는 고등학생들까지 대자보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1960년 4.19 혁명 고등학생 때문에 사실 촉발된 겁니다. 예. 고등학생들까지 나섰다는 것은 이거 심상치 않은 징조죠. 예. 물론 뭐 소고기는 그 국민의 먹거리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중생들이 제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예. 여하튼 이런 미성년자들까지 나섰다는 것은 이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반증이고 예. 이것은 결국은 제 꼽히는 봄이 오면은 차그러들지 않고 예. 현재 진행형에서 더 기름을 끼얹는 이런 행동으로 나갈 수 게다가 있다. 또 선거가 맞물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지방선거가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2010년의 그 지방선거도 그야말로 총력전이었어요. 네. 당시 또 우리 MB도 총력전 아니었습니까? 네. 청원함 사건 가지고 최대한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부단히도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또 뭘 할지 몰라. 네. 뭐 보니까 게시판에도 보니까 이번에는 여성 연예인 문제 뭐 또 NLL 문제를 갖고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NLL은 어려울 것 같은데. 저 연예인도 마찬가지고 예. 뭔가 또 지금 아마 청와대 구중심체에서는 예. 사태를 반전시킬 수 있는 카드 장성택 카드 이거 결정적일 때 써먹어야 되는데 너무 일찍 북한이 그냥 하는 바람에 예. 또 다른 게 없나 열심히 머리를 굴리고 있겠죠. 만약에 네. 갑자기 우리 서영석 이사님하고 김기춘 비서실장하고 영혼 크로스가 된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영어 크로스가 네, 그래서 되면은 우리 박근혜 각하가 만약에 이거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거의 머리를 빌리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글쎄 생각만 해도 좀 끔찍했어요. 예. 이 절호의 찬스를 네. 절호 잘 이용할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되라고. 아니 박근혜 대통령 이름으로 미래협동조합에 가입을 하겠습니다. 예. 일단. 그리고 아니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지금 네. 이 난국을 돌파할 카드가 없는 거예요. 저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은 머리를 빌리면은 성난 국민의 마음을 네. 다독이면서 지금 이런 수렁 속에 빠진 국면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그런 카드는 없는 것인지.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예. 사과하고 눈물을 흘리면은 예. 또 한 번 더 쏘가 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게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예. 그 인사 실패 때 예.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사과를 함으로써 국면 돌파가 된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나름대로 정치적인 감각이 있는 허태열이가 비서실장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김기춘은 정치적 감각이라기보다는 유신 감각이 더 탁월한 사람입니다. 예. 어떻게든 눌러, 찍어, 조져.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그런 박근혜 대통령의 이 대변신 사실 그것도 뭐 보면 일종의 사기인데 예. 그 사기극에 또 넘어가거든요. 예. 아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어제 그 아주머니 말씀이 박근혜 대통령이 텔레비에 나와서 민영아 절대 아니다. 네. 라고 하니까 믿더라고요. 예. 그런 것처럼 사실 여권의 가장 큰 무기는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예. 그래서 뭐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국민들에게 잘못했다 사과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또 넘어갈 가능성이 있기는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이렇게 믿죠? 예? 왜 믿죠? 그래서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 믿는지. 어쩌면은 믿게끔 언론들이 이렇게 보도를 하니까 예. 뭐 대통령 한 말씀에 토를 달질 않으니까 아 저게 옳은 말이구나. 똑똑한 사람들이 있는 언론사에서 토를 달지 않으니 뭐 맞는 말이겠구나. 신뢰할 만한 말이겠구나.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 그렇죠. 언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정치인은 잘못을 시인하면 안 되거든요. 예. 잘못을 시인하면 그 자체의 프레임에 갇힌다라는 이론이 있는데요. 그게 유명한 게 바로 닉슨의 기자회견 아닙니까? 예. 닉슨이 코너에 몰리니까 기자회견을 합니다. 거기서 닉슨의 유명한 말, 저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서 모든 언론이 자기가 사기꾼이니까 사기꾼이 아니다고 얘기한다 해가지고 사기꾼 프레임에서 닉슨을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함부로 시인하면 안 된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그야말로 공정하고 혹은 권력에 굴하지 않는 공격적인 언론이 존재할 때 이야기이고 예. 지금처럼 그야말로 박비와 천가를 부르는 이런 관제, 관영, 홍위병 언론들이 득세하는 이런 세상에서는 박근혜의 눈물쇼도 중요한 하나의 반전 카드로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오늘 내년 1월 하순에서 3월 초순 사이에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 아니, 가능성이야. 뭐가 없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 군은 북한이 도발하면 곧바로 가차없이 응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점검하고 일전불사의 장병 정신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건데. 장병 정신교육을 강화해? 아닌데, 이 정말 쓰다가 더 이상 쓸 카드가 없으면은 전쟁 카드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우려하시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국지전 도발은 가능하겠죠. 그러나 지난번에 연평도 포격 때도 우리가 대처를 못했던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북한에 대한 공격을 하려면은 한미연합사령관 바로 주한미군 사령관이 아마 한미연합 사령관을 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 사람의 그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못했다 그런 얘기처럼. 만약에 북한이 우리 영토에다가 도발을 한다. 네, 우리는 즉각 응징을 할 수 없는 겁니까? 그렇죠. 미군의 사인을 받아야 됩니까? 북한을 이제 그렇죠. 그게 한미연합 사령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한미연합 사령관이 미군이기 때문에 결국은 미군의 이 성락 내지는 내락을 받아야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통 보죠. 예. 그렇다면은 이거 이게 미군이 이걸 동의해 줄 리는 없을 것이고요. 그렇죠. 이게 또 나만 너도 가서 싸워라. 이러면은 뭐 그야말로 뭐 결국 미국, 중국이 미군이 오케이 하면은 전면전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예. 미국도 쉽게 이게 큰 틀 속에서 예. 미국이 전면전이 되면 중국도 개입하는 것이고. 그렇죠. 미국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라크 이후에 다음 희생양이 누가 될 거냐, 이란이 되느냐, 북한이 되느냐, 뭐 전 세계적으로 말이 많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세계 전략의 차원에서 북한을 응징키로 했다. 예. 뭐 그래서 한국 니들도 해라. 이렇게 한다면 전면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박근혜 정권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미국이 오케이 할 리는 없는 거죠. 예. 어차피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첨예한 힘이 부딪히는 곳이 그게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4대 강국의 힘이 부딪히는 곳이 한 번 아닙니까? 예. 여기서 미국도 함부로 모험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꼴랑 박근혜 정권이 자기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다? 그건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봅니다.
하여튼 이제 하는 짓을 보면은 뭐 그거라도 올라가지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예. 이를 막을 수 있는 길은 역시 국민들이 똑똑해지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려면 국민 TV 라디오 늘 애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이제 잠시 후에 박범계 의원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